구센코아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41,838달러, 이더리움 3,113달러. 역시 시장의 분위기는 좋지 않죠. 현재 진하게 빨간불이 들어온 친구들을 보면요, 에이다, 니어, ICP, 스택스. 사실 에이다나 스택스 같은 경우 너무 아쉽습니다. 시장 상황만 좋았더라면 더 확실한 상승을 얻었을 텐데 말이죠. 에이다 디파인, 디파이랜드, 그리고 스택스의 코인베이스 상장. 코인베이스의 경우 최근 정말 찐 근본만 상장해서 엄청난 상승을 가져오는데 말이죠. 매일 이야기 드리지만 시장의 추세가 어느 정도 잡히면서 최종적으로는 다시 우상향할 수 있는 큰 추세가 잡히길 늘 기도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24, 오늘도 익스트림 피어입니다. 사실 근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시장은 현재 실제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가? 제 주위만 보더라도 이제는 공포가 아니라 하락 후 횡보의 연속에 약간 무뎌진 느낌입니다. 실제로 참여자 수는 그리 많지는 않지만 77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65%의 분들이 현재 코인 비중이 50% 이상이라는 기록이 나왔고요. 제일 많은 부분은 100%, 풀코인이 44%였습니다. 다들 상승을 기도하며 풀코인을 들고 계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늘 이야기 드립니다. 여전히 위험하고 지켜봐야 할 자리이며 코인 생존기 팀은 현물 매수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매수 시점은 항상 알려드릴 것입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크게 연준, 러시아, 국제 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요. 저희는 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 연준은 지속적으로 22년에는 어떻게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취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종료, 금리 인상은 확정된 내용이고 양적 긴축까지 진행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연준의 통화 긴축에 대한 찬성한다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겨우 취임 1년 차이고 21년 미국 내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것은 물론 세계로 퍼져 나간 상황이고요. 한국 역시 금리 인상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한은 역시 최근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금리를 인상한다는 이야기를 했죠. 다만 이런 금리 인상이 자영업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에게 삶에 큰 타격을 줄 수는 있겠죠. 이자 부담이 증가할 것이니까요. 결국 모든 것은 연결이 되어 있는 셈입니다. 다만 좋은 결과를 통하여 경제 상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 전 경제 상황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미국과 중국은 현재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선택하였고, 반면 중국은 죽어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리 인하를 선택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중국 수입품 고세율 관세는 당장 철회할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이런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나왔던 것이고, 미중 무역의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 했던 서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경제 1, 2위의 나라가 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속 지켜보면서 투자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메타버스와 진정한 P2E 게임으로의 도약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구글 역시 한 걸음 더 크립토 시장에 가까워졌습니다. 구글은 비트코인과 함께 암호화폐를 저장하기 위한 구글 카드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 출시를 위해서 구글은 코인베이스와 비트페이 등 유명한 기업들과 손을 잡았다고 하네요. 암호화폐 결제 역시 점점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비자 카드 같은 경우도 많은 가맹점들을 늘리고 있으니까요. 구글 역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발빠른 움직임을 하고 있는 셈이죠. 사실 국내에서도 핸드폰을 이용한 삼성페이들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삼성페이가 처음 나왔을 때 다들 정말 편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암호화폐 결제 역시 미래엔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 구글뿐 아니라 애플, 삼성 등 많은 대기업들이 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1월 20일 저는 코인 생존기의 김피트입니다. 점점 암호화폐는 우리 삶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5년 후, 10년 후 미래의 모습을 너무 쉽게 예상하고 단정짓지는 맙시다. 그럼 다가올 암호화폐 시장의 대성과 함께 우리의 잔고도 대성하길 바라며 오늘도 코인 생존기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비트코인 1일 차트입니다. 며칠 지속 같은 움직임입니다. 위로 반등 시 4월의 고점과 최근 신고점에서 내려오는 주황색, 보라색 강력한 저항선이 존재하고 그 위치는 대략 43,991달러, 44,850달러입니다. 이 자리에서 큰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아래로는 4675달러에서의 지지라인과 이 구간을 이탈할 시 전저점 밑꼬리인 39,650달러의 지지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즉 현재 위치 42,000달러 부근에서 단기적인 입장에서 반등한다면 플러스 3,000달러 정도를 보고 있으며 하락한다면 마이너스 2,000달러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익비도 거의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죠. 따라서 어느 쪽이 맞다라고 하기엔 힘들어 보입니다. 조금은 더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재명, 윤석열 두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가상자산 법제화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공약을 내세우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죠. 이것이 진심으로 이 산업의 성장을 바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700만 개인 투자자들과 2030의 표심만을 바라보고 공약을 내세우는 것인지 항상 공약은 공약이니까요. 그래도 두 후보의 공약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 공개 ICO 허용을 검토하고 증권형 토큰 발행 허용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가상자산 거래 발생 IEO를 허용하고 가상자산 투자 수익 5천만 원 비과세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했네요. 이재명 후보의 공약부터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먼저 이제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ICO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ICO는 완벽한 탈중앙화 방식의 작은 모금으로 개인들이 직접 프로젝트에게 이더리움, 솔라나 등의 코인을 전송하면 투자한 금액만큼의 토큰이 투자한 회사로부터 자신의 개인 지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는 스마트 컨트랙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코인을 떼이지 않고 자동적으로 계약이 되기 때문이죠. ICO는 완벽한 탈중앙화의 성격이 강하여 누구나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직접 그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것을 분석하여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사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조금 있을 수도 있고 판별하기도 어렵습니다. 사기에 당할 위험도가 아주 높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전에는 많이 쓰던 방식이지만 요즘에는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죠.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에 ICO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지만 탈중앙화되어 있는 방식의 ICO에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다음은 증권형 토큰 발행 STO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하죠. STO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에 연동한 것인데요. 내가 만일 각 토큰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토큰에 연동된 자산의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도 카사라는 회사가 부동산을 증권으로 쪼개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곳 역시 STO를 지향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이재명 후보는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STO의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하니 아직까지 이쪽으로 매우 큰 비즈니스는 없지만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발행인 IEO를 허용하겠다고 했는데요. ICO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거래소가 검증을 1차적으로 해주는 방식을 허용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IEO 역시 예전에 유행했던 방식이죠. 거래소에서 토큰을 판매하기 때문에 거래소 측에서 1차적으로 검증을 하며 판매한다는 장점이 있고 거래소에서 판매한 해당 토큰을 당연히 상장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단점이 존재하여 지금은 많이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IEO를 진행하게 되면 거래소 간의 경쟁으로 인해 타 거래소에서 IEO한 토큰을 다른 거래소에서는 상장되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는 유동성에 매우 취약하여 코인으로서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죠. 이는 상당히 중앙 집중화식의 판매 방식이어서 현재는 널리 쓰이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럼 이 후보의 ICO도 윤 후보의 IEO도 안 쓰이면 지금은 도대체 무엇이 쓰이느냐? 네, 바로 IDO입니다. 저희 영상에서도 참가 방식을 한번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은요, 가상자산 투자 수익 5천만 원 비과세를 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현재 주식의 경우와 동일하게 진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250만 원이었던 과세 구간을 5천만 원으로 늘린다고 하니 마다할 이유는 없는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두 후보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정리해드렸는데요. 공약만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이 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곧 대선이죠. 새로운 대통령이 누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시장에 훈풍을 불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여 모든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행복하게 페라리를 사러 가는 그날까지 코인 생존기는 계속됩니다. 쭉!